자, 이번에는 제가 이거는 잠실에 있는 건데 감정가가 상당히 낮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변을 파악해 보니까 이 물건은 아무리 못 받아도 9억 정도의 가격은 받을 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신권에서는 못 받고요. 2차 때 20% 떨어진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물건을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아파트의 장점은 잠실이 그렇죠. 뭐 2호선, 8호선이 더블 역세권에 도보로 3분 거리에 잠실역이 있고요. 둘째는 아파트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학군이 좋아요. 이게 10분 거리에 있어요. 셋째로는 대형 유통상가 등이 편의시설 홈플러스가 있고 롯데월드몰이 있고 롯데마트, 서울병원에 또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서울 아산병원이 또 근처에 있죠. 이런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고요. 또 올림픽대로와 송파대로, 강북북로, 강변북로 등이 연결되는 최고의 4동, 8동 입지가 발전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한강. 한강도 뭐 10분이면 걸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석촌호수도 있고 올림픽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서 녹지공원도 풍부하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주변에 수천 세대 재건축이 미성 아파트가 그냥 진주 아파트가 있는 수천 세대가 재건축이 진행하고 있죠. 이들 아파트 시세가 18억에서 20억을 호가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14일 날 이 아파트를 사면 9억 원은 충분히 받을 거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2회차에 20% 저감돼 6억 1,60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7억 700만 원에 입찰해서 낙찰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잠실 아이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22층입니다. 한강이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감정가가 7억 7천만 원인데 6억 1,600까지 떨어지는데 제가 여기보다 770만 9,900원 썼어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하고 얼마 차이 나면 2천만 원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2천만 원 차이 나는 게 비싸게 팔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낙찰받고 갔는데 여기에는 채무자금 소유자만 있고 낙찰받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요. 명도에 갔더니만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보입니다. 집에서. 그리고 여기는 천년만년 지하철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앞에가 조망권이 확보가 된다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종전에 거래된 물건이 없어서 실거래가 많지 않았다. 1개월 전에 8억 2천만 원의 매물이 나왔다가 8억 5백만 원에 실거래된 사실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사람은 8억 5백만 원에 한 달 전에 팔린 걸 어떻게 9억 3천에 매물로 나가지고 이제 9억에 팔 수 있냐, 이런 문제죠. 제가 이거 9억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8억 5백에 매물로 나왔던 부동산이 바로 이 주상복합 아파트 1층에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여기다는 매물을 내놓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이 사람은 높은 가격으로 팔아줄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주변에 물건을 내놨더니 이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도 팔아주겠다고. 그래서 9억에 내놔가지고 9억에 팔았습니다. 근데 세상은 참 요지경인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샀느냐? 이 사람이 샀습니다. 2등한 사람이. 이 사람이 요거를 9억에 샀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대기업의 과장인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입찰할 때 2천만 원만 더 쓰지. 그걸 더 안 써서 얼마를 더 써서요? 이제 1억 한 4천만 원을 더 주고 사냐?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이제 그걸 살라고 컨설팅을 자문을 받았는데 이 가격이면 충분히 된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본인과 같은 사람이 생길 줄은 모르는 거죠. 제가 이게 법인으로 샀습니다. 대전에 있는 법인으로 제가 샀죠. 왜냐면 과밀억제권 밖에다가 놔야만이 우리가 구등록세 세배 중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냐면 그 주변을 잘 파악해서 이 물건의 가치를,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권리 분석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을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는가를 정확히 분석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부동산을 투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부동산을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이 공인중개사가 이야기하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손바닥에 놀다 보면 내 물건을 싸게 팔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물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여기에 얼마나 제가 발품하고 주변에 많이 다녔겠습니까? 한강도 가보고 석촌 호수도 가보고 주변에 부동산 다 다녀봤거든요. 아, 이게 요거는 아무리 못 팔아도 이제 9억은 받을 수 있으니까 9억 3천에 매물로 놔가지고 9억에 팔자. 거기에 미끼로 걸려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바로 권리 분석이고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이 정확한 판매 기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물건의 가치를 중개업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발품 팔아가지고 그 지역 정서라든가 가격 같은 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래야만이 중개업소가 이야기하는 걸 무시하고 더 높은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2019년 10월 14일이면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요. 2020년 들어서 2020년, 2021년 들어서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2023년 들어가서 다시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지금도 2019년도 가격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이거 산 사람이 한강을 보더니 집을 더 보지도 않더라고요. 바로 계약한다 그러더라고요. 한강에 젊은 사람들은 한강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 노량진 재개발 1구역에 연립주택을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죠. 이 사례도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이건 공매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첫 시간에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하고 동시에 진행될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투자의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 전부 법무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경매가 됐든 공매가 됐든 두 개를 다 섭렵해. 경매만 알아가지고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사실 경매보다 못하지 않은 게 공매거든요. 공매보다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관상에 대해 얘기 좀 해볼까요? 너무 딱딱하잖아요. 관상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손금을 수상이라고 하죠. 수상보다 못하지 않은 게 관상이라고 그래요. 얼굴. 관상보다 못하지 않은 게 심상. 모든 것은 자기 의지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경매도 그렇습니다. 경매보다 못하지 않은 게 공매입니다. 공매보다 못하지 않은 게 신탁공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신탁공매 좀 공부해가지고 신탁도 여러분이 하면 아마 경매나 은비도 공매보다 신탁공매가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하다가 공매하면요 경매장 잘 안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은비도 공매로 투자에 성공한 사례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지. 왜? 경매만 갖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제가 이번 기회가 좋은 게 제가 공매책을 5권을 썼습니다. 은비도 공매 실전 투자의 비밀도 제가 책자랑 같지만 제 저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동작구청 바로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량진 재개발 1구역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게 다세주택인데 대지분이 44죠. 근데 놀라운 게 제가 가보니까 땅 지분이 한 2 정도, 4에서 35 정도가 되는 게 거의 9억 5천 정도 가더라고요. 5천만 원 정도 가요. 그래서 이 물건을 신건입니다. 신건. 7억 5천 5백만 원 신건인데 요거를 제가 주변에 부동산을 갔더니 첫 번째 중개업소에서는 얼마 가면 7억 원 정도밖에 안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일주일마다 매각하니까 다음 주에 입찰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
부동산에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지분이 32에 35 요게 9억 5천에 이 매물 나왔는데 그것도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땅 지분이 44 정도 되면 이거는 무조건 9억 5천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낙찰만 받아오면 일주일 내내 팔아준다는 거예요. 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입찰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입찰을 어떻게 들어갔냐? 7억 8,660만 9,800원을 썼습니다. 이 7억 8,400은 채무자의 가족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갔던 부동산 중개업소 얘기 듣고 7억 5천이라고 하면 저는 이거로 해서 1억 3천을 벌었거든요. 바로 법인으로 사가지고. 그 1억 3천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여러분도 게으르면 부동산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동산은 아주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보면 이제 법무사님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 시험에 합격하신 분도 오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험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부동산을 할 때는 법무사로서의 일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법무사님이시니까 이러한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컨설팅을 하고 이 자문료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자문해서 컨설팅비 받는 것보다는 직접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게 훨씬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죠? 중개에서 중개수수료 받는 사람들은 돈 못 봅니다. 실제 돈을 버는 사람은 그 중개업소에서 급매물 또는 경매물건을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아마 10배는 더 돈을 벌걸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특히 법무사님들이 연세가 젊다 또는 이제 뭐 정년퇴직할 때가 됐다 60 넘었다 할 때는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 특히 이런 법원 경매나 이런 운미도 공매, 특히 더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신탁 공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사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얼마에 팔았냐? 정말로 팔아주더라고. 정말로 팔았어요. 1억 3천만 원의 양도 차익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9억 5천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기서 좀 1억 3천이라는 거는 한 1, 2천 좀 더 이제 세금을 좀 부풀린 것도 있죠. 남들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1억 3천이 와서 여기 1억 3천 되잖아요. 뭐 어쨌든 세금 내고 거의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 연립주택을 팔아가지고 1억 3천만 원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7억 8,660만 9,800원이고 등기비용이 1,853만 5천, 대출이자가 400만 원, 대출을 받았으니까 중개수수료가 800만 원 정도 되니까 1억 3,285만 5,2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여기서 법인세가 있죠? 이건 이 법인세가 지금 그 기본 법인세 10%고 이 당시에는 주택 양도 차익의 추가 법인세가 10%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게 2021년 그 12월 31일까지인가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기본 법인세가 2억 이하일 때는 10%였어요. 지금은 9% 내려갔죠?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하고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 10%였어요. 이러다가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20%로 문재인 정부에서 히든카드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깎으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지만 이 당시에 이거 낙찰받을 때는요, 기본 법인세 10%고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비사업용 및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 10%에서 요게 20%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비용을 공개하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볼 때는 한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 합쳐봐요. 5%는 비용으로 빠지니까. 대표이사 월급, 또 직원 월급, 그리고 사무실 비용 또는 카드 비용 모든 걸 다 빼잖아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합쳐도 16.5% 예상되니까 순이익은 뭐 1억 1천 정도 수익이 세금 다 내고 남은 거죠. 이 얘기는 이 법인세 공제 전 이야기하는데 저도 본인도 다른 사람처럼 한번 이렇게 좀
세금 공제 전에 수익 올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타이틀을.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낙찰받고 한 일주일 만에 팔아가지고 잔금 치고 일주일 만에 팔았기 때문에 세금 다 내고 이 정도 벌 수 있다 그러면 아, 이 금액이 낙찰받아가지고 그것도 잔금도 대출받아 잔금 치르고 했으니까 아,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낙찰 금액에서 5억 6,70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했으니 실제 현금은 2억 5,114만 4,800원이고 그로 인해서 이만큼 벌었으니까 44.34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하고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2022년 10월 시세조사를 해본 경우가 20억 원이 올랐다. 결국은 저는 10억도 못 받고 팔았죠. 그리고 거의 1억 천 버는 것 같고, 아, 그 좋다고 희낙낙했지만, 그거 9억 5천원 산 사람은 지금 20억에도 안 판대요. 그래서 왜냐면, 노량진 재개발 1구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사업성이 우수한 것이죠.